오늘 주제는 말 한마디의 위력입니다. 근데 실은 두 가지의 판단이 서로 상충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내 생각이나 마음을 결정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 거꾸로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야기한 내용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주류입니다.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달되고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저희 시니어 세대 때 의대를 가면은 서전이나 내과 의사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그 외에 뭐 방사능과라든가 정신의학과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뒤편으로 밀리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요즘에는 뇌과학, 심리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뇌과학은 뇌가 좀 멍청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즐거운 하루다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 뇌는 이 주인이 오늘 좋은 일이 생길까 보다 하고 뇌의 세포 구조들이 변경한다는 그런 이론적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뇌는 내가 긍정적이고 힘찬 말을 하면 그렇게 구조가 발달돼서 내 생각과 마음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하고 어진 말을 한 사람은 착하고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요, 음흉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단순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의 위력을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집약해서 가져왔는데요. 말은 일단 훈련이나 연습에서 나와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임원 생활을 할 때 인사 담당 쪽을 좀 해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중간에 들어온 9분이 이제 대졸사원들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제 첫 질문이 너희들은 부모님들한테 가서 어떤 회사에 취직했냐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답변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컴퓨터 회사에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그 훈련에 내가 속한 사회나 회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그런 자기의 목표까지 합쳐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보통 받는 질문이 회사 생활 요즘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답변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부정적인 답변으로, 회사가 회사 같지도 않고 그냥 어디 딴 데 좋은 데 있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다니고 있어.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작은 회사지만 여기서 내 꿈을 펼치고 또 내 미래에 어떤 걸 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쭉 자라다가 대충 과장이나 부장 때에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나 직장 생활에서 회사를 소개할 때 마찬가지고, 시니어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쉬면서 취미 삼아 길거리 강연이나 나가고 있죠 하는 사람하고, 길거리 강연을 통해서 내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터를 좀 마련하고 싶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저와 이제
99년도부터 벤처기업을 운영했습니다만 대충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요즘 회사 운영 어떠냐? 그러면 아유, 죽지 못해서 운영하지. 무슨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닌데도 지인들 간에 만날 때도 어떻게 나오는 말이 저렇게 부정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내 비전은 이거고 단계별로 가고 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 듣는 이도 행복하고 말하는 본인도 뇌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자기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서 진행될 텐데 이상하게 죽지 못해서 경영한다 뭐 그럼 죽어라 이렇게 답변할 수도 없고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말은 훈련이나 연습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속에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자기 직장 생활, 자기 조직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말인데 벤처기업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성공하면 당신 뭐 하고 싶으냐 하니까 97%가 돈 좀 벌면 남태평양에 가서 남태평양 하와이인가요? 그쪽에 가서 좀 편히 살고 싶다가 97%고 3%가 다음 사업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겠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3% 그분들이 세계 최우량 기업의 CEO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자기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아니 돈 벌면 나가서 쉴 것을 생각한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위로가 됩니다만 그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벤처기업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보면 성공한 벤처기업가는 사업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즐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을 즐기는 자의 긍정적인 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커뮤니티를 이제 지혜발전소도 이제 법인으로 합니다만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사회 봉사와 기여를 어떤 게 할 건가, 또 수익성도 논하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커뮤니티는 건설 현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면 할 일도 많고 땀 흘릴 일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이 건설 현장을 이기고 나면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각 층에 무엇이 될 건가를 디자인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커뮤니티에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와보니까 건설 현장이니까 아유 나는 뭐 건설 현장보다는 다 된 집에 좀 살고 싶다 하는 분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방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 설치해 놓으면 방수가 실패해서 물건이 죽어서 계속 돈의 피해가 왔을 때 제가 연구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 앞에 이 정치학도가 방수가 뭐냐고 설명을 했어요. 방수라는 것은 물을 방지한다는 개념은 협소하다. 그러니 방수는 물 안에서도 작동하는 게 방수다. 하니까 제품이 개발돼서 방수 제품을 해서 특허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했던 방수는 당연히 말 그대로 물을 방지하는 거지만 계속 실패하니까 무엇을 방지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 안에 사무실 안에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려면 창틀서부터 문지방서부터 벽에서부터 온통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물 안에서도 작동하고 물 안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성공한다 하는 그 사례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제품이 사각형일 때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이 왜 전 세계 제품이 사각형이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소장이 디자인을 원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세계에서 원형의 도로 표지병을 생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긍정적인 겁니다. 방수관대 실패해서 돈이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세 번째로 맨 남의 이야기만 하고 피상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럴까봐 자녀 교육의 말 한마디의 위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5월 8일 날 자녀들이 많은 선물을 하고 부모한테 할 때 저한테 제일 감명 깊은 것은 제 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 아빠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 감동 먹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무뚝뚝한 놈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빠, 저는 제 아들에게 아빠가 나한테 한 것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어버이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 제가 걔네들을 키울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보다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생활을 즐겨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부모, 고3 아빠는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저는 즐기라 그랬고 학교 고3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내 자녀가 고3 생활은 평생 가지고 있을 생활이니 이 고3 생활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해주라 하고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사교육에 300만 원 이상 투자하지 않고선 쫓아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 하는 수업인데 저희 애들은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녔습니다. 다만 피아노 학원하고 또 그 스포츠 센터 이쪽을 다니면서 고3 생활을 했고 고3 생활 다 마치기 전에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나는 공부할 때 너는 최소한 2등은 할 거다. 이게 말이 좀 됩니까? 근데 1등 하라는 소리는 잘 안 하고 너는 2등은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 딸은 다 고등학교 시험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부를 잘하고 니네들이 뭐 좋은 점수 얻는다는 것보다는 1등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고3 생활을 즐기라 하는 말을 해줘서 그들에게 격려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딸 공이 고3 초에 아빠 나 고3 마저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학교 아빠 가면 오후에는 전부 학원으로 가고 우리는 피아노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 가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외국 가서 공부해라 하고 제가 데리고 갔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또 내가 내 자녀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녀들이 부유하지 못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투자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외국에 내보내서 거기서 대학을 2개씩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을 교수님이 칭찬하는 현장에 있을 때 뿌듯했습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교수 중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이 딱 하나 나왔는데 제 딸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무슨 사교육을 받거나 아빠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요즘 부모 세대가 주로 하는 일이 열심히 공부시키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기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는데도 걔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만점을 맞습니다. 그걸 보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는 그 자녀들에게 즐기는 생활을 하고
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라 하고 가르쳤던 기억입니다. 여러분, 말을 마칩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한마디가 뇌과학이 그럽니다. 내 뇌를 진동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분, 내 주인이 말이야, 오늘은 즐겁고 기쁘고 아주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걸 준비하자. 이렇게 뇌가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이 나를, 내 신체 세포들에게 의미가 전달돼서 정말 더 좋은 일이 생기는 선순환이 생긴답니다. 이것이 말 한마디의 위력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 같이 커뮤니티를 할 때도 긍정적이고 더 바람직한 말을 던짐으로써 아주 우리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진동시키시고, 뇌를 진동시킨 게 가정과 사회를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걸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